험난한 산 그리고 나지막한 산 가릴 것 없이 쉽게 자라고 있는 참나무를 아시죠? 참나무는 모종을 심듯 그 씨앗을 땅속에 꼭꼭 눌러서 넣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참나무 씨앗을 땅속에 꾹꾹 눌러 놓았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데이트의 박미정입니다. 네, 슬기로운 데이트 담당 PD 천수민입니다. 네, 오늘 저희 둘 말고 아주 귀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네, 진짜 네. 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디 PD님께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이번 올해부터 좀 복지관이 이제 분관이 됐죠. 그래서 네, 분리가 됐죠. 네. 그래서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황명구 신임 관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네, 한번 관장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색해. 네. 안녕하세요.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신임 관장 황명구입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또 좋은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일단 소개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옥천이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그 인연은 옛날부터 좀 있었고요. 저는 사회복지를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자활센터나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또 연구원이나 사회서비스원 이렇게 두루 경험을 좀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어쨌든 옥천 장애인복지관에서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하는 황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짝짝짝짝짝. 네. 이 지금 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소개만으로도 앞으로 옥천의 장애인 복지는 이제 걱정할 일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약간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이력도 그렇고요. 또 그 이력이라는 게 그냥 이 이력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동안에 관장님께서 걸어오셨던 길이 앞으로 옥천 지역의 장애인 복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소개는 마쳤고요. 이거 네. 되게 딱딱한데 이런 식으로 방송 안 했잖아요. 네, 저도 약간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쵸? 네, 이 술대에서 네. 이런 장님을 모셔서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네. 하는 건 또 기관장님을 처음이라서 모신 적은 처음이었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금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2022년 6월 30일 날 첫 방송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때는 제가 PD님하고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PD님과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별로 떨었던 기억이 없지 않아요? 네, 있었어요? 아니요, 약간 방송을 많이 하신 분 같았어요. 첫 느낌에. 첫 느낌에요? 네. 그건 좀 너무 과찬이시고요. 오늘 조금 떨려요. 네. 그런가요? 네, 관장님. 왜 그러세요? 네, 여튼 떨리는 마음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이 자리 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 그 도토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네, 참나무. 근데 그 참나무의 그 참나무 씨앗이 도토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 도토리가 씨앗을 땅속에 꾹꾹 눌러야지 그게 잎이 나고 싹이 틔우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PD님 그 내용 보시지 마시고 네. 혹시 아셨어요? 다람쥐의 역할이었다라는 게? 다람쥐가 직접 심는 건가요? 네. 참나무를. 네. 근데 이제 심기 위해서 나무를 보기 위해서 심는 거는 아니고 자기 먹이를 숨기기 위해서
숨겨놓는 건데 다람쥐가 머리가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러니까 10개를 숨겨놓으면 90%를 찾지 못한대요. 그게 좀 시험을 봤는데 100점에서 90점, 10점인 거죠. 그러네요. 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오늘. 사실 저도 방송을 이게 이제 항상 제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오프닝을 어떤 걸로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찾아보다가 그 도토리의 또 다람쥐의 재능과 그 도토리가 우리에게 왔을 때의 그 과정에 대해서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저는 시골에서 자라긴 해서 도토리하고 친근감이 꽤 있어요. 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네. 거여서 네. 근데 의미는 좀 있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됐네요. 네, 네. 이게 다람쥐가요. 도토리를 숨길 때 아무도 모르게 그 낙엽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쳐서 자기 볼 옆에 있는 볼 안에 있는 도토리를 빼서 꾹꾹 눌러서 심어 놓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입에다 물고 이제 갖고 왔는데 다시 묻었는데 네, 묻었는데 회수를 못 하는구나. 네, 하나만 회수를 한대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다람쥐가 휙 도토리를 던져 놓는다면 그 도토리가 대부분 말라서 썩거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람쥐의 역할로 인해서 울창한 숲과 또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 관점으로 보면은 낙오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단순해서 행복할 수도 있겠네요. 다람쥐가. 그렇죠, 관장님.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막 괜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해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그래도 또 다람쥐 덕에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울창한 숲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또 숲만 주는 게 아니라 또 저희에게 그 중금속을 배출하는 또 도토리를 또 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최고가 가장 좋다. 그러니까 무던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다람쥐도 보면은 머리는 나쁘지만 무던히 노력하는 동물인 것 같고. 어떤 뭐 최고를 향해서 가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그 도토리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좀 본받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다람쥐를 통해서 이렇게 현대 인간의 관점까지 연기를 해서 생각을 하셨나요? 저요? 네. 그냥 그렇게 떠올랐어요. 근데 원래 약간 이런 내용의 스토리를 잘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요? 방송을 하면서. 네. 네,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네. 좀 방송이 되게 어색하죠, 관장님. 아니 괜찮아요. 이 관장님께서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사실 저희는 뭐 완전히 아마추어고요. 저희가 아니라 저는 네네. 완전히 아마추어인데 오늘 이제 또 관장님께서 또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좀 사회복지의 또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또 방송계의 또 전문가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근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네. 전문가는 아닌데 네. 기회가 좀 많이 됐어요. 네. 기회가 좀 많이 돼서 네. 라디오 방송을 좀 오랫동안 좀 했었고요. 뭐 TV도 좀 나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한동안은 못했습니다. 이게 직장일 때문에 못했었는데 네. 아마 이제 요 옥천에 오면서 다시 기회가 좀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런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와. 그렇죠. 피디님 말씀하셔야죠. 오늘 너무 듣고만 계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이렇게 전문가 분께서 직접 네. 진행하시는 방송은 많이 없거든요. 네. 저희 방송국이 아무래도 이제 방송 활동가라고 부르긴 하는데 네. 이제 그 기존 방송국과는 다르게 이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고 이제 주민들이 직접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기획하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진입 허들이 좀 낮긴 한데 그 대신 이제 방송은 약간 정해져 있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쨌든 옥천 지역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점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떠시네. 떠셔.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섭외하신 건가요, 관장님을?
그런 건가요? 네, 오랜만에 또 네. 이런 전문가분들 모셔서 뭔가 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참 네. 또 직접 마련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네. 그 손님 이제 게스트 분들이 오시면 오히려 저희가 게스트 분들에게 떨지 마셔라.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다. 저희가 위로하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피디님하고 저하고 지금 둘이 떨고 있어요. 음악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음악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거 황명고 관장님이 직접 골라주신 곡인데 네. 이게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의 OST이기도 하거든요. 또 자주 들으시는 곡이라고 또 하셔서 네, 김현지의 위스키 온 더 락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그날은 생일이었어. 지나고 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것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월의 멋은 흉내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건 더욱더 어려워. 비 오는 그날 저녁 카페에 있었다. 겨울 초입의 스웨터 창가에 검은 도둑 고양이. 감당 못하는 서늘한 밤의 고독. 그렇게 세월은 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다 욕심일 뿐.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김현지 위스키 온 더 락. 또 제가 제일 좀 감명 깊게 본 드라마기도 드라마. 한데 네. 우리들의 블루스. 네. 네. 또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나오는 또 드라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저희 방송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뤘던 네, 기억이 한번 났어요. 다뤘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다운증후군 관련해 가지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관장님께서 또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아,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듣는데 네.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드라마 말씀하셨는데 드라마도 되게 좋았던 드라마이긴 한데 가사도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타나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꼭 외롭다라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보면 삶이 좀 즐겁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것들이어서 되게 좋았던 노래여서 어쨌든 오늘 다시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또 관장님 여기 오셔서 저희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관장님께 또 요청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옥천 노인 장애인 복지관으로 같이 있다가 또 옥천 장애인 복지관으로 이제 분리되고 있는 시점, 이제 분리가 됐죠 벌써. 네. 네, 공간이 지금 지어졌고 이제 분리가 된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대심도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이제 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옥천 장애인복지관 초대 관장님으로서의 좀 각오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기도 하고요. 사실 2003년도에 노인 장애인 복지관으로 개관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과 장애인을 합쳐서 하는 것은 많지는 않았던 사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군 단위에서 재정의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분관이 된 거는 그만큼 장애인의 욕구가 굉장히 많고 다양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의 삶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실현해 봐라라는 군민의 뜻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그동안에 여기서 쌓아왔던 노하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 이걸 통해서 진짜 장애인분들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뭐 이런 고민 속에서 있지만 뭐 그렇게 최대한 어쨌든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제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정말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부분이 뭐 이론적으로는 쉽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네.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각오의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많은 장애인분들,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 그리고 또 앞으로 좀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복지관에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이 국민이 같이 또 장애인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게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해서 그런데 같이 공감하는 장소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조금 덧붙이면 네. 사실은 이제 한 분 한 분의 장애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거가 가장 큰 과제일 것 같고요. 보니까 옥천이 충북에서 장애인 인구가 군 단위가 제일 많아요. 보통 10% 안팎인데 우리 옥천이 11%예요. 11%면 지금 한 5천 명이 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집에서 가족들이 되게 케어할 때 어려움, 개인뿐만 아니고 가족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한 분 한 분한테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몫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맞아요.
네. 또 군 곳곳에 숨어 계신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중증 장애인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해주셨던 부분이 장애인분들에게 그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복지관에 뭐 이용을 하시거나 방문을 했을 때 소외되지 않고 이분들이 같이 다 각자의 장소에서 잘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좀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또 다른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화 시키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소수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소수의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 지금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네. 20년 동안 노인과 장애인 복지관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분리가 되긴 했지만 장애인 복지관에 거는 기대감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다양한 일자리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 내용에 좀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지금 노인분들과 같이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자유롭게 이용하는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분들 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재했다라는 좀 내용으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분들도 복지관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을 하실지에 대한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뭐 이건 뭐 일반이든 장애인분들이든 간에 그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일인 건 맞습니다. 네. 일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잖아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의료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해결해 주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일자리 우리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지금 일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어느 업체에서 얼마큼 오느냐 이런 걸 좀 물어봤더니 직원분들한테 근데 실질적으로 되게 아주 한정적인 거예요. 한정적이고 이 지역의 업체가 많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분들이 그 기능에 맞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일감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 부분부터 일단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장애인분들을 만나면 그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그 수준에 맞도록 일감을 찾아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래야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좀 더 욕구가 해결되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편안한 복지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참 복잡하더라고요. 진짜 이 노인과 장애인분들이 이게 같이 공존하는 게 사실은 공존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맞긴 한데 여전히 우리 사회가 장애인은 별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여전히 이게 시골에서나 특히 이렇게 군 단위에서는 인식의 문제 때문에 공간을 같이 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꽤 많은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봐도.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가서 나는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이래야 이런 곳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이 복지관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엊그제 우리 직원들하고 미션 비전을 할 때 이 단어를 좀 넣어보자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의식 속에서도 우리 복지관이 언제나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편의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좀 공감적으로 같이 직원들하고 얘기를 좀 했고요. 중증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건 뭐 당사자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평생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중증 장애인분들을 지금 한정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찾아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을 복지관으로 모시고 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실제 이분들한테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중증 장애인은 아주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부분을 이제 풀어내는 방법 속에서 일단 환경 정리를 통하고 그 정리를 통해서 이분들을 모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그런 거에 초점을 좀 둬서 뭐 많이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하지도 못하고 맨날 맞춤형 해가지고 맞춤형 엄청 써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실제 맞춤형은 진짜 맞춤형인가 이런데, 진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진짜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어쨌든 중증 장애인들에게 맞게 프로그램을 짜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이 맞춤 돌봄입니다. 저 잘 맞춰 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지금 관장님께서 출근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네. 네. 지금 2월 1일자로 지금 현재 출근을 하시고 계신 상황인데, 그러면 시간이 한 며칠이 지났죠? 21일인가 22일이죠. 방송일 기준으로는 이제 한 달. 방송일. 다음 주 방송이니까. 네, 다음 주 방송이니까. 네. 녹화일 기준으로는 네. 22일. 22일.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민 PD님도 집이 네. 옥천은 아니시지만 네. 아무래도 옥천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자칭 명예 옥천 군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그 명예 군민의 입장에서 관장님의 네. 말씀을 듣고 어떠셨나요? 일단 먼저 생각났던 거는 이제 미정 쌤이랑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네. 이제 분리 전에 네. 장애인 이용자분들을 위한 공간이 살짝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네. 지금 분리가 되고 이제 시설 현황을 제가 잠깐 봤는데, 네. 이제 1층에는 카페랑 도서관 쉼터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뭔가 이용자분들의 직업 훈련 같은 공간을 조성한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도 들고,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2층에도 지금 뭐 요리 실습실도 있는 것 같고, 네, 프로그램실도 있는데, 이 요리 실습을 통해서 또 휠체어 장애인분들도 이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이용한 것 같은데, 이용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중증 장애인분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복지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1층 말씀하신 1층 카페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사실. 그리고 지금 3층에 보면 이제 그 바리스타를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 공간이 별도로 또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리교실 말씀하신다. 요리교실도 별도로 되어 있어요. 사실 요리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공간들 말고도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회 되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린다는 건 저희 방송에 또 나오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 네네, 뭐 언제든지. 뭐.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저는 솔직히 그 장애인 복지관에 가보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외관 쪽으로만 이제 보기는 했는데. 가보지 않았는데 여튼 외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복지관이 예쁘게 지어졌어요. 네. 저도 아직 못 봐가지고 외관도 못 보셨어요? 네, 외관 못 못 봤어요. 보셨어요? 네. 네. 예쁘게 지어진 만큼 그 내부 시설도 굉장히 알차게 꾸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얽혀 자꾸. 자꾸 얽혀. 이 시점에서 저희 좀 약간 분위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관장님. 네. 네네. 관장님께서 지금 이제 방향이나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거는 기대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가 관장님께 아직 말씀은 아까 방송하기 전에 드렸죠. 네. 네, 살짝. 저희가 준비한 관장님께 드리는 선물이 있다. 네. 게스트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삼행시
결합을 합니다. 네. 원래는 본인의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결합을 하는데 오늘은 관장님께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PD님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천수민 PD님과 제가 관장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했을 때 이거 진짜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네. 관장님께서 직접 준비하지 않으신 이 하리보와 이 구운 감자를 선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장님.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네. 네. 기대 조금 되시지 않으세요? 네. 과연 관장님 성함으로 어떤 삼행시가 탄생이 될지. 네. 네. 저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한 번도. 워낙 삼행시를 좀 좋아하셔서 제가 좀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거의 게스트분들 오시면은 네. 네, 하는 코너. 혼자 신나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자, 먼저 하시죠. 저 먼저 제가 할까요? 오늘은 이길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 거는 보셨죠? 네, 봤어요. 제 네, 거 안 선생님 보여드렸죠. 거는 안 보여주셔가지고 네. 네,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일단 그냥 기름기 쫙 뺀 버전 하나랑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거 하나. 네. 이렇게 그 두 번째 하려고요. 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지으신 것 같아요. 무례했어요. 아니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좋아요. 같은데요. 네, PD님 먼저 하시고 네. 그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띄울까요? 네. 제가 띄워도 괜찮을까요, 관장님? 네. 아니 관장님이 관장님께서 띄워주시면- 해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제가 띄우겠습니다. 네, 오늘. 네. 황금보다 소중하고 명, 명실상부하고 지역 이용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장애인복지관이 되길 기원합니다. 국어책이다, 국어책. 감사합니다. 아, 관장님 점수 해주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나중에 마지막에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는 관장님께서 여기까지 와주신 감사함의 의미를 담은 삼행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네, 관장님은 띄워주세요. 황송하옵니다의 뜻은 매우 고맙고도 송구하다는 의미입니다. 명품 방송을 위해 모셨습니다. 구릿빛 피부를 갖고 계신 옥천 장애인 복지관 황명구 초대 관장님께 황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슬기로운 데이트 진행할까요? 쑥스럽네요. 너무 구구절절 아닌데. 네. 이거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자, 1라운드. 네. 자, 2라운드로 갈까요? 네. 하시죠? 네. 또 띄워주시면 네, 띄워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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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구 관장님 시간 괜찮으시다면 명태 구이 한번 사주세요. 꼭 사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창피하세요? 조금 바뀌었네요. 네. 네. 제가 도전. 황새는 온몸이 흰색이고 날개 끝은 검은색으로 명백한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례. 아니 근데 다른 게스트분도 오실 때보다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어떻게요? 첫 번째 거요, 두 번째 거요? 둘 다요. 둘 다요? 네. 원래 저도 네. 약간 어이가 없어서 네. 웃음 지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네, 오늘 어땠나요? 이번 삼행시는 네. 스토리가 꽤 많은데. 괜찮았어요? 네, 좋은데요. 네, 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치사하게 또 하나를 더 준비해 오셨네요. 완전히 저 하나 더 갈까요? 아 그래요? 네. 황당한 토끼가 명석한 거북이에게 외칩니다. 먼저 가지 말라. 센스가 있으시네. 그죠, 관장님? 네. 요거 제가 한 거 이거 피디님 웃겼어요? 괜찮았죠? 네. 네. 이때까지 하신 것 중에 제일 좋은데요. 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관장님 이제 순위를 결정을 해주셔야죠. 네네. 근데 두 분이 어쨌든 저를 생각하고 이렇게 지어주셔서 저는 네. 너무 황송하고 감사해요, 사실은. 네.
두 분 다 이렇게 관점들이 다 이렇게 나름 있으신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점수는 애매할 수 아니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재밌었던 베스트 워스트로 할까요? 아니면 네, 베스트 워스트. 네. 워스트 황태네. 아니에요. 결정은 이제 관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네. 네, 관장님에게 모든 네. 두고. 베스트는 마지막 건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미정 씨 거. 어떤 점이 네. 일단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니 공부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원래 이런 스타일은 아니셨는데. 그랬어요? 네. 그런 데다가 재치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드렸고요. 사실 네. 피디님 것도 좋은데 피디님 거는 진짜 심플하면서도 오히려 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꼭 사드려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거였어요. 나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그것이 진짜로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해서 어쨌든 좋았습니다. 네. 네. 네네. 베스트는 제 거, 워스트는 황태. 인정합니다. 네. 네, 제가 드린 노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관장님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 바뀌었어요. 네, 긴장 풀리셨죠, 피디님? 네, 살짝 네.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재밌는 시간이셨죠, 관장님. 네. 네. 삼행시 의외로 재밌으시죠?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거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관장님. 주세요, 진짜. 네, 진짜 두 분은 명태를 사야 할 것 같아요. 네, 또 삼행시로 또 저희가 분위기가 또 이렇게 급부상했습니다. 네, 삼행시를 듣고 또 PD님이 또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이제 황명구 관장님 오신다고 하셔서 네. 궁금한 점이 또 뭘까 또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네, 먼저 첫 번째 궁금한 점은 이제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네네. 또 제가 알기로는 그 관 옆에 체육시설도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고요. 네. 또 아까 말하신 직업훈련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를 준비하시면서 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사실 이제 여기 옥천 장애인 복지관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전국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육관, 장애인 전용 체육관하고 복지관하고 붙어 있는 게 사실 몇 개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이랬을 때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꽤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장애의 그 유형 중에도 15개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뭐 경증과 중증이 다를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프로그램들을 좀 짜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상별로 봤을 때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로 문화 여가 쪽을 되게 못 하셔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문화 여가 체육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해서 엊그제 우리 반다비 체육관의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보다는 그 반다비 체육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특성 그리고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들을 좀 조합해서 특히 체육과 문화 부분을 좀 더 그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나눴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전히 이제 이 우리 장애인 복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장애인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 욕구를 분석해내지 않으면 케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촘촘한 사례 관리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공유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체육과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는 거를 일단 전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다 유사해요. 맞아요. 근데 그 유사함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거는
앞단에 좀 더 세밀한 구상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맞춤형 카드 쓰는데 진짜 맞춤이 되냐 이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옥천은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좀 해서 새로운 체육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이 문제를 좀 같이 하자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좀 세밀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다음 질문도 있는데 또 아까 언급해주신 프로그램의 뭐 다양함, 취지도 네,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또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약간 효과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지속성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지속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을 보는 관점 속에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장애인분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행정상의 이유로 1년 단위 프로그램은 잘라버리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속성이 아니고 일정으로 조금 갔다가 멈추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복지관은 올해 프로그램이든 내년 프로그램이든 그 후년 프로그램이든 최소한 3년 정도의 것을 좀 유지를 하는 걸 보고 중간 평가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고 거기에서 상의해서 다시 갈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장애인의 특성들에 따라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냥 일회성 프로그램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도 네, 장애인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이게 뭔가 효과가 날 때쯤 뭔가 끝나버리는 어쨌든 1년 단위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으로 끝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이 지속성에 관해서 네, 제가 또 관장님 만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질문한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속성은 진짜로 제가 봐도 우리 장애인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한 번 하면 끝나면 좋아지는 거 이런 식의 접근 방식 접근을 못 해낼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면 네, 또 바로 이어서 네, 다음 질문을 좀 드리려 하는데 또 저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에 하나 있고 그리고 청산에도 하나 있잖아요. 부서가. 네. 근데 또 장애인복지관은 또 읍에 좀 유일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또 접근성 문제도 네,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네, 그런 거 생각하신 게 좀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보니까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같이 했을 때는 차량이 그래도 버스나 차량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분리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차량은 한 7대 정도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읍 하나에 면이 8개 정도가 된 상황인데 사실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오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셔틀을 기본적으로 돌리긴 하지만 거점화를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장애인분들을 쉽게 이렇게 모여서 그 한 거점 안에서 프로그램을 거기서 돌리고 다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로 가서 돌리는 거. 그러려면 읍면 단위에 특히 이제 면 단위에 빈 공간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보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장애인분들을 좀 모아서 프로그램 돌리는 작업들 이런 거를 통해서 접근성을 좀 더 키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읍에서 여기서 다 오셔서 뭘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직원들이 좀 더 바쁘긴 할 텐데 이제 그런 거로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또 이용자들 분께서 또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네,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네네. 취지로 네, 네네. 질문을 한 겁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네, 궁금한 점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나요? 네.
나름 핵심적으로 질문한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맞아요. 이게 이 옥천 같은 경우는 이게 면과 읍과의 거리도 그렇고 교통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운행을 해서 이용을 하는 부분도 이게 뭐 처음에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성에 대해서의 그 문제는 분명히 발생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 면단위 내 거점화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장애인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예를 들어서 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에 많은 제한이 있잖아요. 네. 제한이 있다 보니까 거리적으로라도 접근성이 많이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 많이 말씀드리네요. 네. 오늘 시간이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관장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냐고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60분, 1시간 동안 녹화를 한다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오랫동안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네. 13분 남았네요. 네,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남았죠. 네. 네. 지금 복지관에 대한 방향이나 또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똑같은 방향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했던 부분, 또 지역 주민을 대표로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질문이 다소 미흡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관장님께서 다음에 또 저희 방송 출연을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때 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또 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또 등을 긁어드리듯이 그렇게 또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관을 5월 달에 해요. 그러니까 개관 이후에 한번 초대해 주시면 그때 전반적으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네, 꼭 관장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질문지를 드렸었어요. 질문 내용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장님께서 사실 제가 그 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차마 관장님 답 주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렸고, 그래서 제가 살짝 궁금했던 거는 관장님께서 또 복지 일을 하시면서 또 나름의 일상에서의 여가 활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가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여가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지 살짝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여가 이렇게 남들처럼 뭐 엄청 그 특별한 여가를 보내는 건 아닌데 최근 몇 년에는 그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래서 주말에 주로 그 조그마한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걸 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온갖 걸 다 심어봤습니다. 하여튼 뭐 고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봄부터 겨울까지 마늘까지 다 심어보고 하여튼 양파도 심었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말에는 좀 그렇게 보내는 게 제일 좋았고요. 평일은 사실은 여가 시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가를 많이 못 보내고 주로 이제 책을 조금 보거나 뭐 이런 정도를 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가끔 혼자 이렇게 차박을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차박을 해서 바닷가에 가서 혼자 자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뭐 이러기는 합니다. 와, 낭만적이신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런 생각만 했지 직접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때 차박을 하시거나 또 주말 농장을 가꾸실 때 그때 그래도 가장 행복한 마음을 느끼시는 거네요, 관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일 편하고 또 차박할 때도 좋지만 그 주말에 이제 농장을 주말 농장처럼 하니까 그때 친구나 후배, 선후배 이분들이 참 많이 찾아오세요. 같이 거기서 얘기하고 차 한 잔 먹고 밥 먹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피디님 아시잖아요. 저요? 아니 저. 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저도 또 주말에 또 농사를 짓는 주말만 농부잖아요. 농사를 지으세요?
모르셨어요? 그냥 이사 간 것까지는 알죠. 아, 그 전부터 네. 저희는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3년 농사를 짓고 그 마을로 이사를 간 거예요. 아,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네요. 아, 제가 얘기 안 했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특히 더울 때는 이게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도 있는데 어느 순간 흙하고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그 받았던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안 날 때가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장님께서 네, 주말 농장에 네, 다양한 농작물을 심으시면서 많은 교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관장님.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네. 또 소중한 사람들이랑 함께 하니까. 네. 네. 관장님, 네. 네, 드디어 이제 저희 방송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은 뭐 옥천군을 워낙 이제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고향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마지막을 여생을 여기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일면에 이제 제가 복지관 관장으로 이제 새로 왔기 때문에 네. 사실 복지관을 좀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 욕구도 좀 있고요. 네. 그러려면 이건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직원들이 엄청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함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필요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뭐 이든 뭐든 뭐 이장님이든 누군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물적 인적 자원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그 하나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노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동안 장애인분들이 살면서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그 소홀했던 것들을 좀 지역사회가 함께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송 같은데 제가 이제 선뜻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은 쉽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좋은 기회이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나누고 이럴 필요가 있어도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대로 노력을 좀 할 테니까 같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지금은 노인복지관 직원으로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17년 동안 같이 제가 같이 일한 일터였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공간이 분리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옥천에 그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든든하신 분이 이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듬직하고요. 듬직하다는 말씀 맞나? 약간 좀 버릇없는 것 같은데. 든든. 네, 든든하고요. 네, 든든하고요. 또 사회복지사이기 전에 또 지역 주민으로서 또 이렇게 다양한 지역 주민들과 같이 그 복지관을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PD님도 명예 국민이시기 때문에 네. 네,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요. 네, 지금 네. 방송하는 것도 네. 일환이죠. 네. 네. 우리 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씀, 네,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확보를 하셔서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아마 그 위에 관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 번 제가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장님. 네. 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저희에게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네.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평소에 노래를 한 3곡 정도 듣는데요. 네. 오늘은 좀 저에게 궁금했던 부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음악도 관장님께 요청을 드렸고요. 저는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가 제목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알고 보니 이문세님의 가로수 그늘 아래가 제목이었더라고요. 그늘 아래 서면. 그늘 아래 서면. 네. 네.
관장님께서 혹시 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신청하신 혹시 추억이 있으신가요, 관장님? 네, 추억을 만들어 보려고요. 추억을 만들어 보시려고. 네, 오늘 관장님과 또 저희 수민 PD님이 슬기로운 데이트에서 관장님과 추억을 만든 시간이기도 했고요. 네, 건강하시고 네, 우리 음악 들으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를 잡을 땐 귀를 잡아야 하고 닭을 잡을 땐 날개를 잡아야 하며 고양이를 잡을 땐 목덜미를 잡으면 된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할까? 마음을 잡으면 그 마음 속에 분명히 선하고 착한 행동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박완선님의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줌. 20년 만에 재탄생되는 옥천군 장애인 복지관. 귀도 아니요, 날개도 아니요, 목덜미도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잡아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복지관이 되길 바랍니다. 옥천군 장애인 복지관 화이팅! 창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